안녕하세요. ISMSP 위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카페를 가지고 있고 ISMS와 CPPG 자격증 강의를 어, 4, 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 스터디와 제가 출판한 교재로 합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다른 도전을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잘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한테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서 굉장히 좌절과 고뇌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이제 ISMS-P와 CPPG 합격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합격자가 많이 배출했음에도 이렇게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직면을 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뭔가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제는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ISMS-P와 CPPG를 안타깝게 합격하지 못하는 이에게란 주제입니다. 일단 이런 분들은 먼저 나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공부 실력, 시험의 점수, 그리고 합격, 불합격 여부, 이런 부분이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시험에 조금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최근 공부 경험. 예를 들어서 CPPG 시험 같은 경우 대학생들이 시험 합격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불과 일주일, 이주일 하고도 쉽게 합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험 공부를 한 경험이 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만회를 해야 되겠죠. 시험에 대한 본질 이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이 됐든지, 국어 시험이 됐든지, 사회 시험이 됐든지, 이런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험은 암기와 상황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CPPG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 그 정도 사이고요. ISMS-P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한 7, 8%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CPPG만 해도 한 5명 중에 1등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ISMS는 20명 중에 1등을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분석력이라든가 그리고 속독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객관식 시험 에서의 그런 속어법이라든가 정확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유형이 객관식 시험에 능한 스타일인지 주관식 시험에 능한 스타일인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근데 객관식 시험도 우리가 잘 아는 워드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다른 좀 답이 좀 명확한 거 그런 시험인지
아니면 이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모호함을 물어보는 시험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일단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단답형인지 서술형인지 나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분석은 굉장히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고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 능력이 부족함에도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합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높은 부분은 당연히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논리적인 부분과 비논리적인 부분. 본인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논리적인 평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빠르게 잘 쓰거나 말을 유창하게 한다거나 이런 걸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본인이 글을 읽는 것도 더 말을 잘하는 경우에 이제 몰입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기술자 유형인지 이런 컴플라이언스, 인증 기준이나 법 그런 부분에 더 전문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형인지 암기형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암기를 잘하는 쪽에 유리한 학습 방법이 있고 이해는 하는데 암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암기를 들려야 되겠고 그런 유형도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개념 파악 능력이라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념 파악입니다. 어떤 법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IT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감이나 뉘앙스 이런 걸로 대응이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료 수집 능력, 자료가 널려 있죠. 제 카페에도 자료가 있고 시중에 출판한 교재, IT 세미나 그리고 웹에 있는 자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빠르게 좀 뭔가 데이터에서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자료 분석 능력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뭔가 시사점을 도출한다거나 문제점을 도출한다거나 흐름을 파악한다거나 추이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분석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속독 능력 이 속독 능력도 가장 중요한 게 개념 파악 능력입니다. 개념을 모르면 한 문장 이해하기도 어렵죠. 물론 이제 한 문제와 한 페이지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개념 이해가 되어 있으면 뭐 기사의 가이드가 됐든지 뭐 신문이 됐든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개념 이해고요. 개념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아쉬움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응용 능력. 제가 CPPG나 ISMS P 문제를 다량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데도 응용 능력이 좀 부족해서 유사한 문제를 이렇게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CPPG가 됐던 ISMS P가 됐든 동일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응용을 해서 문제의 유형을 바꿉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충분히 대응이 돼서 득점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득점을 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능력의 부족함을 스스로 조금 자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공부 콘텐츠가 적절한지 보자. 출판 교재, 제가 출판한 교재 말고 타 저자가 출판한 뭐 CPPG가 됐든 ISMS-P 교재가 됐든 이런 교재들에 뭔가 리뷰가 됐다던가 이 교재를 가지고 뭔가 합격자가 나왔다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공개된 자료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합격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콘텐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제가 볼 때 교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문제풀이 강의에 문제풀이나 문제풀이 강의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이론에 대해서 또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강의하는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이 교재를 개념적인 학습과 암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론 강의 없이 합격하신 분도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교재를 집필하기도 했고 또 단연간의 강의를 하면서 그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특히 CPPG 자격증은 시간을 아끼고 그 중요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론 강의를 듣지만 이 시중에 출판한 교재를 개념 학습으로 아주 잘 이해를 한다면 또 합격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교재를 출판한 교재를 굉장히 심화 학습을 하고 합격한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누구나 불특정 다수도 다 본인도 그냥 출판한 교재를 보시고 합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개념적인 학습이 부족한 분은 출판 교재, 독학뿐만 아니라 이론 강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론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를 다 듣는다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푸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적인 학습, 맥락에 대한 이해, 속독이 부족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스터디든지 아니면 어떤 학원이든지 합격을 보장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개념적인 학습, 그리고 이 맥락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이해, 이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본 유튜브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이 영상을 포함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만든 영상들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이제 정보보호 법령 개정이라든가 개인정보 생명주기 그리고 뭐 정보보호 공시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공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뭐 문제풀이만 보신다고 이 합격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CPPG 3기를 운영을 하면서 합격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쉽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학으로 하신 분들도 합격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이제 합격을 못한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조금 본인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본인이 독학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뭔가 합격 확률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 결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 카페나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세요. 뭐 무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술 보안 교재, 뭔가 클라우드 보안이나 네트워크, 그리고 취약점, 진단, 그리고 다양한 교재들 있잖아요. 그냥 사서 보세요. 다 정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리뷰하면서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이제 IT 세미나들 있잖아요. 그런 세미나에서도 자료를 한번 정독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스터디를 하면 제가 내는 그리고 제가 같은 합격자 분들이 내는 이런 문제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있죠. 이런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합격을
합격의 열쇠를 모든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시험을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저라면 다 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떨어지면 그 시험 비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수강료나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그 시간적인 그 손실 좀 아깝잖아요. 빨리 합격을 하고 예를 들어서 CPPG를 빨리 합격을 하고 ISMSP를 빨리 합격을 하고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 심사원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승진을 한다거나 회사를 창업한다거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PPG도 독학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스터디를 해서도 합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면, 스터디를 하셔서 조금 제대로 아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절대로 제가 영리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를 비교적 단기간에 2, 3개월, 긴 분은 4, 5개월 만에 합격하신 원샷 원키를 하신 분들이죠.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혼자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부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서 시험 기간에만 한 몇 달 하다가 이게 이제 2년, 3년, 4년, 5년, 6년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 시험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이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의 수준은 냉철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 번째, 공부량이 충분한지 살펴보자. 계획성 있는 공부. 합격자 분들 중에 이렇게 엑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라든가 그리고 오답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기록하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처럼 한번 해보셨는지 조금 의문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산출물 정리. 시중에 나온 교재라든가 그리고 스터디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노트 필기를 했느냐. 그러면 이런 교환의 형광펜이나 노트를 필기하였느냐. 아니면 그거를 다시 단권화를 해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였느냐.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 생명주기 만든 것처럼 본인만의 이렇게 도식화 노트, 뭔가 마인드맵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그룹핑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목차 가지고도 충분히 키워드 가지고 그렇게 도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 사실 60점이 예를 들어 합격이면 60점에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충분한 공부 시간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70점은 맞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다 보면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약간 자만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분들은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런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량을 충분히 투여를 해야 됩니다. 반복 횟수, 단권화된 노트,
오답 노트, 도식화 노트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그 노트의 레이아웃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색깔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 이미지가 그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가지고 말로 써도 한번 하는 거예요. 아, 뭐에는 뭐가 있고 개인정보 파일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계적으로 한번 말해보기도 하고 그런 공부량이 좀 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음가짐을 바로하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엿장수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출제자예요. 출제자가 모호하게 내든 뭐 법적인 내용을 많이 내든 뭐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내든 뭐 상황에 대한 내용을 많이 내든 출제자가 신으로 생각하고 존경을 해야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느냐? 아, 왜 이렇게 뭐 오탈자가 있느냐? 마음에 안 드느냐? 안 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이 시험 자체를 굉장히 평가절하를 해요. 사실 이제 사람도 좋게 보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좋게 보지 않으면 전혀 불필요하고 같이 있기 싫은 그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이 시험 자체를 정말 좋은 자격증이다 생각하고 이 출제자도 존경하고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런 존경 의식을 조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엿장수 출제자는 뭐 제가 하는 스터디에서 제가 만드는 문제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열고 이 시험 낸 분들을 정말 고생하셨고 좋은 문제를 냈다. 이렇게 좀 수용을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겸손함, 고집을 버리자. 내 학습 방법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자신감을 갖는 건 좋죠. 그렇지만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고집을 버려야죠. 사실 이제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변화하고 바꿀 그런 이제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옛날에 뭐를 합격을 했고 뭐 해서 뭐 상을 받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내가 뭐 어떤 컨설팅을 했고 뭐 인증심사를 대응을 했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했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투수의 공을 받는 타자예요. 겸손하게 저 공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지. 내가 힘이 세고 뭐 배트 스피드가 빠르고 나는 뭐 1차 지명을 받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겸손함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실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노력, 비용 투자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있다. 그러면 한 번에 200시간을 집중 투하해야죠. 뭐 1년에 뭐 한 100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100시간 하고 그 다음에 100시간 하고 언젠가는 합격을 하겠죠. 뭐 5년, 10년 뭐 합격을 할 거지만 그런 거보다 한 번에 좀 과도하더라도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ISMSP도 그렇고 CPPG도 그렇고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60점. 그러면 사실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과 싸우는 거예요. 이 경쟁자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 기관도 많이 합격시켜 드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비효율성. 딱 이 책만 보면 합격하는 거 아니냐, 이 가이드만 보면 합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없어요. 공부 방법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공부를 2015년도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한 7년, 8년 정도를 한 것 같은데 한 저 정도로 한 6년, 7년 정도를 하면은 공부 방법이 효율성이 좀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비효율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효율적으로 딱 공부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은 좋은 거지만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것만 보면 돼. 내 방식이 맞아. 이런 좀 고집을 버리시고, 선비처럼, 내가 휴가를 내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공부 재밌다. 공부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이런 과정에 좀 중점을 두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휴가를 냈는데 휴가 안 가고 뭐 했으면은 뭐 누구랑 뭐 놀았고 뭐 낚시를 갔고 뭐 휴가를 안 봤으면 연가 보상비를 뭐 50만 원을 받고 약간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공부에서는 그런 비효율성, 순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이거는 뭐 저희 스터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서 선생님, 멘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 만약에 스터디를 같은 회사에서 결성을 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그 리더라든가 스터디원을 존중을 하고 그런 태도가 굉장히 그 공부의 상승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신뢰를 하고 사랑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칭찬할 하다. 내가 이렇게 공부 방법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신뢰와 사랑을 꼭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념 학습을 하자. 정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하지만 국어 사전이나 IT 사전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국어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도 마찬가지고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용어를 한번 알아두시면 그런 느낌이나 뉘앙스 그런 게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를 푸는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보고 사전으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런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본인이 암기해서 사전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그 문제 소거법이 가능하고요. 개념 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의 정확도에 따라서 한 문제의 득점, 득점 실패 이런 게 갈립니다.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속도. 개념을 정확히 알면은 술술술술 익혀요. 신문도 그렇고 뭐 가이드도 그렇고 뭐 문제도 그렇고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속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속도에는 몰입도 해당이 됩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보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학습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7번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7번 읽기라는 저 책을 저는 이제 한번 봤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도 뭐 학력고사가 됐던 수능이 됐던 막 수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풀었을까요? 아니죠. 7번 읽기 이런 것처럼 책 한 권이 머릿속에 통째로 복사되는 읽기. 야마구치 그 마유라고 하는 친구인데 과외 없이 독학으로 도쿄대 입학, 수석 졸업, 뭐 사법시험 1급 공무원 시험 뭐 동시 패스했던 친구인데 7번 동안 읽는 거예요. 처음에 읽는 방법, 두 번째 읽는 방법, 세 번째 읽는 방법 이런 게 다릅니다. 이 책을 전 사서 읽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개념 학습에서 7번 읽기 이걸로 이제 스터디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에요. 제가 2015년부터 자격증 도전을 할 때 제가 처음에 봤던 책이에요. 2014년도에 지식을 보기 전에 7번 읽기 공부법으로 개념 학습을 하고 이 책의 내용들을 거의 뭐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생각이 항상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터디를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까지 하면은 합격을 하실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많이 합격도 하지만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론 강의만 했다든지 문제풀이 강의만 들었다든지 아니면 독학을 했다든지 그래도 합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분명 학습법이 제대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개념 학습을 하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나도 강사. 조금 이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나 개념에 대해서나 자꾸 한번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중에 나온 책이나 제 스터디 교재를 본인이 강사라고 생각하시고 후배한테나 아니면 그런 이제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녹음기를 켜고라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했던 부분을 비교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학습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제대로 하고 계시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어떻게 하면 기본 베이스가 아니에요. 이론, 그중에서 개념이 기본 베이스고 문제풀이는 그 위에 이 층층이 쌓아서 완성을 하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구분하자.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법이 나는 되게 이해가 잘 되고 좋으니까 법적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필요 이상으로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CPPG도 지엽적인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학습 기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디테일한 거, 그 ISMS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보다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석이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을 하면은 무슨 뭐 개발 엔지니어 출신만 풀 수 있는 운영자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심사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술에도 세부적인 개념이나 유형이나 뭐 사례나 그런 규칙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 그 디테일하게 하는 게 이제 과적합. 인공지능에도 과적합이라는 게 독이 되죠. 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과 논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의외로 시험이 지식이 요하는 게 덜하고요. 상황이나 논리, 여기서 판단력, 정확도, 맥락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과 상상력, 판단력 그런 쪽에 더 맑게 하시는 게 막 단순 암기 그냥 지엽적인 것까지 다 하는 것보다 훨씬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맥락 이해와 균형의 초점. 지금 지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이나 아니면 CPPG의 그런 지식이나 이런 맥락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균형의 초점을 맞춘다는 게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정말.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에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영상은 굉장히 좀 지식에 관한 부분보다 조금, 전략이나 좀 철학에 관한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시험의 지식 형태를 알자. 정보보호 컨설턴트의 ISMS 합격률, CPPG 합격률이 높을까요? 어느 정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높긴 하지만 아주 높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정말 50점도 안 나오고 어처구니 없는 점수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시험과 실무는 같은 듯 다르거든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지문이 술술 익히고 쉬운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를 풀면 50점밖에 안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정확성과 판단력, 그 근간에는 이 개념 이해 기반의 속독이 요구되죠. 그래서 개념 이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호성에서의 날카로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맞는 것과 틀린 것,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인가? 6번째, 최선을 다하고 조언을 구하자. 기본적으로 합격 수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합격 수기를 그래서 나와 가장 유사한 합격자를 찾아야 돼요. 어떤 부분 아까 나왔죠. 뭐 보안 기술자인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지 나이는 어떻고 그리고 뭐 공부 실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벤치마킹을 해보는 거예요. 내 방식이 맞아. 내가 맞을 거야. 그런 거 다 버리시고 합격 수기를 잘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조언을 구할 때는 그런 합격자한테 간다거나 멘토에게 간다거나 진정성을 갖추시는 게 필요하죠. 그냥 뭐 찔러보기 식으로 그냥 물어보시고 그러면 합격자가 됐던 이제 멘토가 됐던 가르쳐주고 싶어해요. 진정성을 갖추면 개인 시간을 내서라도 알려주고 싶어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때는 뭐 예의가 없는 예의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지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열과성을 다해서 막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뭐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해준 거를 수용하지 않고 뭐 좀 딴지를 건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합격한 분 그리고 이제 멘토가 있다면 이제 진정성 있게 한다면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이제 계속 불합격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에 다양한 분들을 제가 상상을 하기도 했고 직접 상담을 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찾아오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안타깝고 다음에 좀 도움이 돼서 합격하시고 보람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ISMS도 그렇고 CPPG도 그렇고 2번, 3번 계속 스터디에 참여하시거나 시험을 보시면서 본인 성찰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준비를 더 강화하시고 그러면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격만 하시면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격증에 도전하셨으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